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매매를 할 때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죠.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면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테마성의 매매도 있고, 또 혹은 이렇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처럼 주가가 큰 반등 없이 계속 이런 박스권에 놓여 있다가 이제 특정한 가격의 매물대를 올려내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서 누군가의 기관 혹은 외국인 어떤 특정한 그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이런 종목도 우리가 찾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은 이제 후자 쪽입니다. 연기금 혹은 기관이 꾸준히 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그 자리들을 한번 찾아보는 종목 발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종합지수 코스피를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횡보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 아직까지 횡보의 박스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코스 P는 그런데요. 코스 닥은 어떨까요? 네, 코스 P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근데 상승의 길이가 하락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려내면서 이런 특정한 가격의 매물대를 올려냅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우리 그런 모양들 보이시죠?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자, 밑으로 떨어지다가 밑에서 이렇게 더블 바닥을 짝꿍댕이 그리면서 딱 올라오는 돌파하는 자리. 우리 보통 이런 자리는 매매하는 그 매수의 구간으로 우리가 삼은 경우가 많잖아요. 혹은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자리. 옆으로 길면 길게 행보할수록 더 에너지를 모아지거나 혹은 특정한 그 세력에 의한 매집의 형태가 끝나고 난 뒤에 올리는 자리.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서 일단은 전 고점인 자리인 한 98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흐름은 좋아요. 자, 그럼 오늘 그 시장에서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좋은 종목들 한번 발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자, GST라는 종목입니다. 자, GST 종목 보니까 이 주가의 흐름이 참 예전부터 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전에 비해서 무지막지하게 올랐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자세히 보면 이제 이 고점을 한번 터치한 데가 2020년 6월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의 1년 동안 길게 횡보를 하죠. 밑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제 저항의 매물대인데, 자, 오늘 드디어 이제 터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좋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 이렇게 이 자리 때만 해도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올라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삼각 수렴 패턴일 때, 길게 횡보할 때, 이거 돌파하겠구나 해서 여기 샀다가 한번 박살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이런 돌파의 매매는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이런 변덕성이 심할 때, 혹은 제가 최근에 늘 이제 강조하던 자리는 이런 추세를 돌려내는 자리죠. 이 추세를, 자, 뭐 이렇게인데 뭐 밑에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런 고점에 이런 그 저항선을 딱 올려내는 자리죠. 너무 땡겼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박스를 그려볼게요. 자, 고점을 두드리고 고점을 떨어뜨리는 이런 하락의 추세에 있다가 여기 이제 큰 거래와 함께 빵 터트리면서 올려냈죠. 그리고 난 뒤에, 자, 이런 박스를 치면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가 딱 올려내는 자리, 이때부터 해가지고는 전 고점까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혹은 바로 직전 구간의 고점, 그리고 바로 직전 구간에 이렇게 터치를 했던 이런 저항을 맞고 떨어진 자리, 이 자리까지가 1차적으로 혹은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죠. 지금 보니까 전 고점을 계속해서 지금 여기 터치는 못했지만 뭐 터치했다고 봐야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수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들어오면서 연기금도 살금살금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그리고 최근 6개월치에 이제
이 수급선을 보니까 자, 개인들이 드디어 이제 팔아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냐면 1월 한 중순부터, 1월 초순부터 해서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지금 안에 보이는 이 까만색 이 선이 이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네, 주가의 흐름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그리면서 땅 이 고점을 칠 때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인의 수급이 팔려가고 있다, 매도해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적을 봐야 되는데, 얘가 올라갈 만한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 역시 실적은 꾸준히 바탕이 되어 가고 있고, 충분히 한번 이런 실적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역시 이런 자리죠. 저는 이제 좋아하는 자리는, 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를 저는 제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어찌됐든 뭐 이 종목 지금 이제 돌파가 지금 현재는 좀 임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밑에서 눌렀다가 돌려내는 자리, 이 자리는 돌파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관심이 있는 종목인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트 진로. 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좋으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파, 2파, 3개의 파동을 21선 지지하면서 올라가다가 21선 훼손하고는 퉁퉁퉁, 그리고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제가 친절하게 이런 파란색 박스를 그리면서 이런 특정한 가격에 횡보한 자리를 제가 선을 그었고, 그리고 이런 추세선, 그리고 이 가격의 매물대도 지금 올려낸 상태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어디까지다? 지금 현재 부딪히는 구간이 대략 이전 고점이 38,850원, 39,000원인데, 저에게는 이제 뚫어낼 가능성이 지금 높죠. 그리고 수급의 모양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강한 양봉이 좀 강하게 좀 치솟았는데, 이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연기금까지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고, 이런 그 수급들에 의해서 좀 더 위로 그 주가가 견인될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화이트 진로도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단기 순이익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주가는 하방이 아니라 상방, 혹은 최소한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전에 이렇게 많이 두드렸던 자리가 있죠. 이렇게 많이 두드렸던,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겠죠, 올라가면서.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한 4만 한 1,500원, 4만 1,400원까지도 일단 치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수급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4만 5천 원도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예측이긴 하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또 수익 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자, 대명 소노 시즌입니다. 저는 이거 대명 소노 시즌, 그래서 처음에 이게 대명 스키 리조트 관련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이 종목 알고 봤더니 침대 뭐 이렇게 파는, 매트리스 파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 한때 이제 정말 시장에서 잘 나가던 지누스가 있었죠. 지누스. 자, 지누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이때 좀 잘 날라갔었어요. 지금 좀 이렇게 흐름이 지금 이렇게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돌려내는 순간이 나오면 또 다시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친구도 지금 보면은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수급들 뭐 이런 느낌들이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늘 공부하듯이 이런 그 가격을 이렇게 올려내고 난 뒤에 최소한 박스를 또 한번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좀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누스도 지금 현재는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자리를 줄 거라고 아마 예상이 되고, 자, 대명선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점, 저점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다가 드디어 이제 올려내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고, 월봉을 보면 월봉을 보면 뭐 많이 이제 이렇게 살짝 돌려내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뭐 더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아쉬움, 혹은 길게 횡보한 거에 대한 그 부족함, 이런 것도 조금 느끼지긴 하지만, 이 바닥권에서 이제 이런
거래가 크게 한번 동반됐죠. 크게 상한가 주고 난 뒤에 자, 이 자리를 중요한 가격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여기서 더블 바닥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내고 딱 올려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윗꼬리 킥 치면서 거래가 강하게 동반되면서 돌파 나오고 윗꼬리가 떨어졌는데 결국 이런 윗꼬리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거래가 동반되는 착한 윗꼬리겠죠. 이것도 이제 길게 보면 여기서 치고 다시 떨어졌다가 치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치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공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공굴이라 하면 이런 가격에 이런 두드림들 두드리고 또 올려내고 또 두드리고 올려내는 이런 그 떨어지더라도 이전에 이런 그 바닥권이 지지를 해주는 이런 모양들이 올라갈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가 매매할 때도 떨어져도 어느 정도 이제 받아줄 만한 위치도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매매하기는 더 안정되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미 있는 거는 드디어 기관의 수급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관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동반되어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양봉 하나, 둘, 세 개, 요 자리가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관이 요즘 최근에 트렌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나요? 매매를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띠용, 띠용, 띠용 들어오다 보면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 이런 종목이죠. TNR 바이오 팹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자, 보시면은 기관이 매매를 전혀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매매를 시작하면서 자,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서 쭉 올려내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명 선호 시즌도 이제 멀리서 보면 지금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차근차근 이평선을 계속 끌어가면서 정배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멀리서 보면은 그때요. 아직까지 올라갈 길은 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자, 메디콕스가 있습니다. 자, 사실 메디콕스는 이제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메디콕스를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자,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큰 그 상한가들이 빵빵 터지고 또 빵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한참 위로 날아가지 않고 이 중장기 이평선을 깔면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런 현재 모양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위치로 봤을 때는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거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드디어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연이어 이틀 동안 이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볼까요? 이전에는 그 뭐 기관의 수급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가 갑자기 기관이 이렇게 달라들면서 뭔가 먹을 걸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한번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때 거래가 뭐 거의 한 1800억씩 이렇게 강하게 터졌습니다. 터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빵 한번 터졌잖아요. 1000억씩.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매집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지금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치면서 오늘 종가상 올려내고 또 거래도 좀 어느 정도 동반됐어요. 그리고 윗꼬리 치면서 쭉 떨어졌는데 이 윗꼬리는 그 바닥권의 착한 윗꼬리죠. 즉 이런 매물대를 나름 소화하고 난 뒤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전 꼭지까지 거의 한 19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기관의 수급을 계속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슈팅이 나오면 좀 챙기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메디콕스는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메디콕스 이제 미국 상장 바람에 코스나 그 치료제 개발 자회사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 뭐 호재인 거죠. 네, 뉴스를 이제 만들면서 한번 상승시킬 만한 호재입니다. 3월 17일이니까 이제 오늘 뉴스네요. 특징주로 나왔습니다. 자, 쿠팡의 성공적인 그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으로 인해서 이 상장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좀 낮은 가격대에서 한번 매매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메디콕스의 자회사인 메콕 스퀘어메드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이런 그 종목들, 그러니까 마켓컬리라든지 크래프톤, 그 스마트 스터디, 야놀자, 리디 등등등 이런 애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뭐 적자든 흑자이든 간에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로 해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전 열어둡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고점이 형성됐으니까 한번 2,5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훅 이렇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 좀 열어두고 한번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똥똥이 형아였습니다.